안녕하세요. 문광일입니다. 오늘은 중국어 입문 문장 구조 익히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어디까지 배웠냐면 가장 기본이 되는 주어, 수어, 목적어, 나는 먹는다 밥을, 我吃饭 이렇게 배웠고요. 그 다음 두 번째에서는 저희가 관형어를 추가시켜서 뒤에 있는 목적어를 서술한다. 그래서 허술이 아니라 목적어를 수식한다. 어떤 단어와 함께 이 더라는 단어를 붙여서 형용하는 그런 형태까지 저희가 확장을 시켰고요. 오늘은 마지막 단계로 생각하셔서 부사어를 추가하는 형태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사어와 관형어 요 정도만 추가시키면 어느 정도의 기본 문장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외의 어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이 지날 때마다 저 새로운 어법들을 추가시켜서 좀 난이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문장 구조 익히기는 1번, 2번, 3번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새로운 형태의 어법들을 전달하도록 제가 열심히 또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강의 출발합니다. 오늘은 부사어를 갖다 붙이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부사어라는 게 뭐냐? 개념을 좀 정리하자면 수어를 도와주는 형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어를 도와줘요. 어디에서? 앞에서. 근데 결국 부사어는 없어도 큰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수어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부사어가 들어옴으로써 동작의 추가적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뭐 할 거냐면 부사어로 올 수 있는 모든 내용을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 많이 나올 수 있는 두 가지만 보자고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부사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천천히 갈 테니까요. 잘 따라오십시오. 여러분 이띵이라는 단어는 이제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요 정도 단어는 외우셔야 돼요. 이띵 이건 반드시라는 단어입니다. 반드시라는 부사고요. 그 다음 이띵이라는 단어 뒤에 이야오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요 단어도 아셔야 돼요. 이야오 이건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서 이런 건 조동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조동사. 그래서 이띵은 부사고요. 부사. 이야오는 조동사입니다. 조동사. 이걸 왜 가르쳐 드리냐면 중국어의 전체 문장을 이미 배우셨다면 이게 어렵지는 않은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전체 문장보다는 가장 기본이 되는 문장부터 출발했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부사가 뭐고 조동사가 뭔지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복잡하게 가지 않겠습니다. 부사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각자 기억을 좀 해두세요. 한국어로 해석했을 때 한국어로 해석을 했을 때 혼자 사용이 가능하다. 혼자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부사어입니다. 아니 잘 모르시겠죠? 이렇게 생각하세요. 반드시라는 한국어가 혼자 썼을 때 상대방에게 의미가 전달되는지를 보시면 돼요. 선생님, 제가 꼭 공부를 해야 되나요? 선생님이 한마디 하죠. 뭐라 그래요? 반드시. 의미 전달됐죠? 그러면 얘는 부사입니다. 부사. 아셨죠? 부사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리고 조동사는 뭐냐면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는 걸 조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동사의 모양은 잘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앞에는 지렁이, 마지막은 다로 끝납니다. 그래서 뭐뭐 해야 한다 이게 조동사고요. 그러면 간단하게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외워야 되는 단어 중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넝. 넝이라는 건 해석을 보면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역시 앞에 지렁이 있고요. 뒤에 다가 있습니다. 요런 건 조동사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아직 단어량이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어를 예를 들지 않을 거고요. 그냥 오늘은 이띵이라는 단어와 야오라는 조동사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부사 조동사를 점점 더 알게 되면 문장은 더 다양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다? 이딩야오, 샴마 요걸 부사어의 위치에 놓을 수 있다. 이게 일단은 오늘 수업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저희가 아래로 내려와서 A라는 문장을 한번 보는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 봤던 문장. 나는 먹는다. 목적어가 뭐예요?
매우 맛있는 밥을.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我吃很好吃的饭 여기까지 갔죠. 매우 맛있는 밥을 먹는다. 여기까지는 알았어요. 그러면 吃라는 단어 앞에 저희가 부사어를 갖다 붙이겠습니다. 방금 전에 배웠던 一定要라는 단어를 갖다 붙여볼게요. 一定要吃 여기까지 따라해 보실래요? 一定要吃我一定要吃 다시 한번 我一定要吃很好吃的饭 시작 我一定要吃很好吃的饭 나는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한다. 근데 뭐 해야만 한다? 먹어야만 한다. 그래서 이 문장은 무슨 뜻이 되는 겁니까? 나는 반드시 매우 맛있는 밥을 먹어야만 한다. 요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부사어를 하나 갖다 만들어 놓았다는 거 어렵지 않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러분. 자, 두 번째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문장도 그는 비싼 물건을 산다. 그는 산다. 물건을 요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죠. 복습을 좀 시켜드리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 들어오는 표현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매우 비싼 요거 기억나세요? 어떤 식으로 관용어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어떤 단어였죠? 기억나십니까? 한 매우 비싸는 뭡니까? 꾸이 더 그렇죠. 다 기억하고 계신다고 믿고 그래서 他买很贵的东西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럼 방금 전에 배웠던 부사어를 마찬가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他一定要买很贵的东西他一定要买很贵的东西他一定要买很贵的东西 여기까지 그는 매우 비싼 물건을 一定要 사야만 한다. 반드시 사야만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1번을 통해서 저희는 뭘 배웠다? 一定 이런 부사 그리고 要 이런 조동사. 그래서 부사와 조동사의 위치는 一定要 이렇게 가야 돼요. 부사 조동사가 위치입니다. 조동사 부사로 가시는 게 아니라 어쨌든 一定要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一定要 동사와 목적어는 마음대로 한번 지금 바꿔 보세요. 아셨죠? 반드시 책을 봐야만 한다. 그럼 뭐라고 할까요? 一定要看书.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세 번째 문장도 그렇게 만들어질 수는 있는 거죠.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 그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 부사에 많이 쓰이는 모양을 보겠습니다. 그건 어떤 모양이냐면 간단하게 용어만 정리를 할게요. 그건 개사와 뒤에 명사가 결합된 형태의 부사를 자주 사용합니다. 아직 개사가 뭔지 모르고 부사가 뭔지 모르고 어려웠잖아요.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오늘은 단어와 표현을 익혀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개사라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짜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아니면 명사는 찌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짜이는 어디에서라는 개사고요. 찌아는 집이라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물론 집이 아니고 예를 들면 요런 단어 하나 오늘 배울게요. 자, 단어는 천천히 외우시면 되니까 어려운 단어 나왔다 그래서 어려워 이러지 마시고 천천히 집에서 새로운 단어들 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도수관은 도서관이에요. 발음이 비슷하죠? 도서관, 도수관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개사가 뭔지는 간단하게 설명만 할게요. 개사도 앞에 아까 조동사처럼 지렁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다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의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면 이건 무조건 아셔야 돼요. 개사가 나오면 뒤에는 꼭 명사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그러면 在家 도서관에서 그러면 在图书馆 요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팁으로 말씀드리는데 개사 뒤에 명사가 왔잖아요. 그러면 뒤에는 어쨌든 뭐가 오게 되냐면 동사 하나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 구조가 중국어의 가장 기본 핵심이 되는 문장 구조예요. 개명동입니다. 개명동. 지금 부사어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정보량을 제공하고 있는데 세 번째 구조 익히기예요. 저번 시간보다 훨씬 복잡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뭐다? 방금 전에 알았던 이딩여 요런 거를 동사 앞에 붙이는 연습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뭐 짜이지야 집에서 뭐뭐 한다. 그냥 이 정도의 개사와 명사가 동사 앞에 붙는 형태 정도만 오늘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용어 정리를 하기 때문에 좀 낯설어 보이는 거지 문장을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이렇게 개사와 명사가 결합되는 형태가 자주 출현한다.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우리는 매우 어려운 책을 본다. 이제 지금 여기에 뭐가 나왔어요? 我们看书, 看书. 네, 복습하겠습니다. 칸은 보다고요. 슈는 책인데 뭐가 빠졌습니까? 관용어가 빠졌죠. 매우 어려운 책. 저번 시간에 저희 어떻게 했죠? 그렇죠. 어렵다는 뭡니까? 난. 그래서 很难,很难的书. 요렇게. 그러면 我们什么什么看很难的书. 그럼 앞에 부사어는 뭘 붙일 수 있을까요? 방금 전에 배웠던 집에서 어려운 책을 볼 수도 있지만 도서관에서 본다. 그러면 칸이라는 동사 앞에 부사어를 붙입니다. 그래서 在 방금 전에 했던 단어를 쓰는 거죠. 죄송해요. 그래서 요렇게 我们在图书馆看很难的书. 다시 시작. 我们在图书馆看很难的书. 다시 한번. 我们在图书馆看很难的书. 요렇게 확장시켰고요. 마지막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매우 비싼 물을 먹는다. 여기까지. 매우 비싼 물이래요. 매우 비싼 물. 그러면 방금 전에 했던 내용이 또 중복이 되긴 했지만 얘를 어디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렇죠. 여기죠. 여기. 그렇죠. 그래서 매우 비싸다라는 건 방금 전에 했기 때문에 적지는 않을게요. 很贵的水. 요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他们喝很贵的水. 요겁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매우 비싼 물건이라고 하지는 않았죠. 그때는 뭐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 잘못 적어 놓긴 했는데 매우 예쁜 물건을 샀습니다. 복습이니까 그것도 같이 복습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요거였죠, 요거. 어떻게 읽었습니까? 漂亮,很漂亮的东西. 지난 시간에는 문장을 요렇게 만들었었죠. 근데 제가 깜빡하고 비싼 물건으로 바꿔놨네요. 어쨌든 넘어갑니다. 그들은 매우 비싼 물을 마신다라고 했고요. 그럼 앞에 어디에서라고 할까요? 在家. 그들은 집에서 매우 비싼 물을 마십니다. 특히 요즘같이 이렇게 뭐 전염병이 있는 때는 집에서 또 물도 조심히 마셔야 되니까 그들은 집에서 비싼 물을 마십니다. 중요한 건 在家 개사와 명사의 조합인데 얘들의 위치는 어디였다? 허라는 동사 앞이었다. 그래서 동사 앞 그리고 주어 뒤에 사용되는 요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부사어라고 한다. 여기까지. 저희가 첫 번째 구조 익히기 시간부터 두 번째 관용어, 세 번째 부사어까지 온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문장의 구조를 익혀달라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왜냐면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한 문장을 가져다가 기본적인 어법을 가르치는 시간으로 이제 변화시켜서 진행할 거예요. 기본 구조가 익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 문장들을 본다는 건 좀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런 수업을 진행했고요. 열심히 들으시면서 강의가 괜찮다, 앞으로 계속 듣겠다 싶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뭐 부탁할까요? 요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숫자가 보시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강의할 테니까요. 잘 따라와 주시면 효과가 있을 겁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谢谢大家。